네. 웹툰 식탁입니다. 오. 6월의 웹툰 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이 끝나간다는 게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2010 몇 년이지? 2016년. 시간 빠르다. 그러게요. 16년의 절반이 벌써 지났네. 그렇게 슬프게 무슨 죽어가는 주인공처럼 얘기하지 말라. 뭔가 너무 서글퍼졌어.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이네요. 변함없이 네이버의 신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윤희난 김선희 작가의 심연의 하늘 시즌4, 요엔 작가의 차원이 다른 만화, 여러 작가들이 함께하는 한국 만화 거장전, 만화 보물섬, 박세준, 차용훈 작가의 블랙수트, 작가의 대학 일기, 조석 작가의 문유, 케이사르 작가의 아테나 컴플렉스, HD3 작가의 금수저, 세정 작가의 귀각시가 시작됐습니다. 네. 심연의 하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비 이런 거 언급할 때, 재난물 언급할 때 했던 적도 있었고, 하는 걸 이제 이어가는 작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입니다. 너무 스토리를 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꼬여버린 듯한 그런 작품. 요엔 작가의 차원이 다른 만화, 이거는 병만 만화더라고요. 근데 은근 재밌지 않아요? 이제 시작 단계라 처음이라 신선해서 재밌긴 한데 앞으로 그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주인공이 2차원 인물인 그런 거죠. 네. 약간 웃겼어요. 처음에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러고서 갑자기 종이장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판자가 걸어다니고. 사실 그게 좀 처음에 시작은 재밌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쵸. 처음에 시작은 뭐야 하고 하하 웃고 친구들이 걔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 그 딱 한 명 빼고 그 상황에서 뭐 걔를 가지고 더 어떤 것들이 끌어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 자체는 뭔가 참신했던 것 같아요. 인정. 한국 만화 거장전은 네이버에서 가끔 이런 기획을 하잖아요. 이제 기라성 같은 작가들을 데려다가 뭐 웹툰 형식으로 그리게 하는. 그래서 뭐라 할 거 없이 좋은 작품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하나 봤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럽더라고요. 소재가 저도 재미없더라고요. 네, 소재가 좀 진부하고 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뭐 댓글 보니까 되게 한국적 정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집 간다는 모티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낸다는 모티프부터 해서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는 그 가치관이 너무 올드하지 않나. 옛날 작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70년대 뭐 그때 활동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약간 거의 메밀꽃 필 무렵의 느낌이 나는 장돌뱅이잖아요. 요즘 장돌뱅이가 어딨냐고. 이제 타자 연습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긴가민가한 게 물론 그렇게 거장전 하면은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서도 그게 너무 좀 요즘 어쨌든 웹툰은 요즘을 얘기하는 장르니까 좀 거장들이 요즘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림체나 기타 뭐 그런 것들 뭐 연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나무랄 데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소재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확실히 올드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앞으로 뭐 다른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1화였습니다. 사과꽃이었나? 그 정서가 너무 옛날 정서야 내 생각에. 그렇긴 했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다. 너무 다 한복 입고 뭐 한복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감성이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뭐 거장들의 어떤 것들이 분명히 힘이 있을 건데 앞으로를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1화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화였습니다.
박세준, 차용훈 작가의 블랙수트 이거는 한 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재벌 만화이죠. 약간 조폭 느낌 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그런 것도 블랙수트 있었고. 입고 사무실 들어가니까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다 90도로 인사하잖아. 그래서 완전 재벌가의 막 그런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해 뭔가 이런 식이었는데 걔는 알고 보니 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주인공. 뭐 그리고 어떤 잘생기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생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근데 최근 네이버 작품에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뻔한 그런 만화가 되지 않을까. 대학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북 같은 데서 엄청 유명했었던 짤 엄청 짤로, 많잖아요. 네, 돌아다녔던 건데 드디어 네이버에 입성을 하면서 네이버가 엄청 푸시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마음먹고 푸시를 한다고 느꼈던 게 네이버 메인에 막 뜨고 이모티콘도 벌써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 네이버 메인 광고가 프라임 시간에는 시간당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 정도고 카카오 이모티콘 입점하는 것도 2천만 원인가 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올려줄 테니 수익에서 이제 2천만 원을 넘게 벌어야 이득이 나는 거죠. 그런 거를 분명히 작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텐데 네이버가 해주는 것 같다. 사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로 뭘 한다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짤들로 승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 코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논스톱을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논스톱 모르겠지? 중고등학생들은 논스톱 모르죠. 그런 식의 대학 시트콤 같은 류로 볼 수도 있고 대학생들은 공감하면서 볼 수도 있고 지난 사람들은 추억할 수도 있고 그쵸. 하는 공감 코드의 재미있는 만화. 조석 작가의 문유 이거는 조석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게 작품을 계속 내고 계속 맞아요. 뭘 그리고 손이 진짜 빠른가 봐요. 아 진짜 손이 빠른 건지 열심히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심지어 다른 부가적인 활동도 많을 거 아니에요. 조석 정도 되면. 근데 뭐 그전에도 생각해보면 그 축구 만화 그렸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감은 진짜 잘 지킨단 말이죠. 약간 진짜 성실성으로 치면은 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 중에는. 조석 도플갱어설 뭐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한 명 더 있다 사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 자체는 SF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뭐 그런 SF 요소가 있나? 우주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시작을. 그렇죠. 지금 하나값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컨셉 자체가 지구가 뭔가 망했는데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이 그걸 보고 좋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정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작 중에. 케이사르 작가의 아테나 컴플렉스. 이거는 막 그리스 신화에서 토대로 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테나 그 전쟁의 신 그 사람이 누구였지? 포세이돈 꼬시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차여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만화이죠. 복선지 계속 좋아하는 건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계속 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잔데 그 아테나가 약간 전쟁의 신이다 보니 근육질이고 막 이런 캐릭터잖아요. 맞아. 그래서 남자 교복 입고 다니고 약간은 덕후들을 노린 코드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별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시작이 설정이 좀 별로인 게. 저도 뭘 아테나가 왜 자기도 신인데 왜 굳이 뭐 포세이돈한테 짝사랑하다 차여가지고 그렇게까지 슬퍼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에이 뭐 신끼리 사랑할 수 있죠 그거. 그러니까 신끼리 사랑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뭐 부정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이 계속 사랑에 머물면 되죠. 아니면 그걸 극복하는 걸 그리던가. 뭔가 그 아테나 컴플렉스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자기 등치가 크고 근육질인 거에 컴플렉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즘 점점 더 사회가 보수화되는 느낌이랄까? 웹툰도 그렇고. 약간 미지의 세계 보면 미지 캐릭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도발적인 여성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너무 네이버 다음은 너무 뭐랄까 그 일상툰을 제외한 스토리툰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고정화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통적인 여성상? 예쁘고 몸매 좋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고 한마디로 그런 여성 캐릭터로 좀 그런 것들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업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HD3 작가의 금수저. 이 HD3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아니고서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 작가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작품을 연재를 했었나 봐요. 동화를 소재로 한 이거는 왕자와 거지를 소재로 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흙수저인 애가 금수저가 되는 그러고 나서 겪는 무언가를 그리겠죠? 그렇겠죠? 약간 그 금수저로 이상한 길에서 이상한 수저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잭과 콩나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집 가서 밥 그걸로 3번 먹으면 그 집 아들 된다 이런 설정으로 출발해서 근데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초등학생들끼리는 뭐 휴거라는 말이 유행한다면서요. 그게 휴먼시아, 그게 임대아파트 거지라고? 그거 아, 거지라고 그래서 휴먼시아 거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런 재산 수준, 부모님의 재산 수준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서열화하는 그런 게 실제로 아이들한테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예 무슨 어떤 동네에서는 길도 같이 못 쓰게끔 막 담장을 쳐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 사회가 그쵸. 서로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 점점 용납을 못하고 아이들까지도 뭔가 그 부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였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반영하는 웹툰이 아닌가. 그 내용의 어떤 앞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스토리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까지 다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그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있는 웹툰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장래희망 같은 걸 물어보면은 뭐 의사, 피아니스트, 화가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대통령 이런 것들. 한 번에 대통령 꼭 한 명씩은 있었죠. 그런 식인데 요새는 건물주 뭐 이런 그쵸. 걸 얘기한다는 거죠, 애들이. 연예인 이렇게 일확천금 같은 걸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어떤 그 나이 때는 사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되게 동경하는 직업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정 작가의 귀각시는 저번에 투명한 동거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컨셉인 것 같은데 귀신과의 로맨스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네, 배도에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니 막 심쿵 쩐다고 무서운 거 아니라고. 다들 엄청 영업을 그렇게 해. 다들 이렇게 자기가 보던 작가가 올라오면 다들 영업을 엄청 하시잖아요. 댓글에서. 그쵸. 첫 화는 좀 사실 무슨 약간 무섭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들 댓글에서 무서운 거 아니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난 무서운 거만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써있어서 안 보려고요. 왜 이렇게 귀신과 살아간다 이런
뭔가 이런 모티프가 이렇게 두 개나 등장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트렌드인가 봐요, 요새. 요즘에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통하는 코드인가 봐요, 또. 그런가 보죠. 완결작으로 넘어가 볼까요? 완결작에는 강냉이 작가의 전설의 레전드, 최경화 작가의 우렁집사, 아루아니 작가의 적생, 박설아 작가의 해피. 저 여기서 본 거는 저는 적생밖에 없어요. 저는 해피를 봤어요. 그럼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 그래요? 적생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작가가 정말 한국의 데스노트 뭐 또 머리 쓰는 만화 뭐죠? 한국의 라이어 게임, 한국의 그거 뭐지? 도박 만화? 카이지? 뭐 카이지나 뭐 그 약간 엄청 머리 쓰는 만화 있죠. 그런 것들 치밀한 만화 이런 걸 계획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치밀해서 자기 혼자만 아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사람들이 맨날 댓글을 보면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댓글이었거든요. 약간 마사토끼처럼. 그 마사토끼는 설명을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룰을 모르지만 흘러가는 내용이 뭔지는 안다. 이건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 그래서 중간에 한번 아예 스토리 정리하는 화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이제서야 알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이미 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유명한 팀 겟네임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 않나. 너무 독자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좀 쓸데없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그 뭔가 스릴러나 기타 뭐 퍼즐류의 어떤 스토리 진행?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치밀하고 생각지 못한 어떤 요소들이나 반전, 복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독자들로 하여금 흡입력을 가지려면 그쵸. 좀 그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흥미 유발이 되면서 뭔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팀겟네임 둘이 할 땐 되게 잘하더니 둘이 있어야 좀 시너지가 나나? 그럴 수도 있죠. 교수 인형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런 선을 잘 지키면서도 되게 마지막에 되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쨌든 되게 안타깝네요. 요번에 그 혼자 한 거 처음이었잖아요. 그 작가는. 김칸비 말고. 아루아니 작가. 또 그렇게 좋은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또 시도해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기를. 해피는 어땠나요? 그 되게 순박한 청년 같은 썸네일을 그 청년은 굉장히 바람인데 전체적으로 길지가 않아가지고 총 20 몇 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주된 내용은 행복을 찾아내려는 이야기가 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떤 천재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고고학자가 찾아내려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관념이잖아요, 원래는. 네. 관념이나 어떤 정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실존을 하고 그리고 그 고고학자는 그걸 믿고 있고 그거를 찾아내려는 그래서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이러고 거기를 파기 시작한 게 그 썸네일에 나온 남자의 집 그 반지하 사는데 그 집 안에 이제 자리를 깔고 거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 남의 집을요? 네. 가택 침입죄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집주인 남자? 반지하 거기 새방에 이제 새에 사는 그 남자는 얘가 천재 고고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자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니까 떡고물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여기서 땅을 팔아 이렇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고고학자가 찾는 게 행복이란 걸 알고 얘는 천재 고고학자가 아니고 미친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여차여차해서 뭐 쫓아내지는 않고 이렇게 뭐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행복은 찾았나요? 그냥 그 실존하는 형태의 행복은 못 찾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자 여자가 되게 각자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시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얘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남주가 일단 너무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캐릭터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오지랖이 넓고 그래서 좀 네. 근데 그림체가 좀 예쁘니까 그리고 별로 안 기니까 한 번쯤은 볼만하지 않나 싶긴 해요.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얼렁뚱땅 흥신소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덜 떨어진 주인공 무리들이 어떤 목표,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성장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런 느낌이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조선시대 어쩌고 저쩌고에 무슨 금괴 같은 걸 찾으러 같이 가거든요.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웹툰의 신작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자 영광 작가의 바토리의 아들, 최승범 유난히 작가의 사컷 죽음의 소리, 이장희 작가의 김탐정 사용 설명서, 이비 작가의 퀴퀴한 일기, 김용회 작가의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전상영 작가의 NR 뉴월드, 한동우 병수씨 작가의 나의 밤은 당신의 나보다 아름답다, 배혜수 작가의 쌍가포차, 조금선 작가의 바퀴벌레, 딩스 작가의 딩스 뚱스, 현철 작가의 도플, 이겨울 작가의 연애 실화, 원핑거 안정은 작가의 낯선 거울. 다음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이 이제 성인 만화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다음은 역시 네이버에 항상 한 발 늦게 모든 걸 시작을 합니다. 네이버랑 좀 다른 점은 네이버는 뭐 야한 것도 있고 잔인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섞여있는 그런 거라면 다음은 거의 잔인함에 거의 고어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이 올라왔잖아요. 바토리의 아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식인을 막 하거든요. 그거를 일삼고 뼈가 막 피가 막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아우 저는 처음에 좀 약간 19금이라는 성인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대부분 야한 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야한 거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어우 막 이러고 김탐정 사용 설명서 이것도 성인이었는데 왜 성인일까? 김탐정 드라마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청소년이 보기에도 뭐 코난이라든지 아니면 킬러 김빵빵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냥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얘는 왜 성인일까 봤더니 어떠냐면은 완전 미래예요. 2050년인가? 뭐 이런데 그때는 사람이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김탐정인데 목을 잘라가지고 막 진열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도 목이 잘려가지고 주인공이 목이 잘려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밑에 몸뚱이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머리가 뛰어내려서 몸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막 기어 올라가서 그 머리가 없는 몸뚱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착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식이 돼요. 그 시대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근데 손 한쪽은 여자 손, 한쪽은 남자 손, 팔다리 또 다른 사람 거. 막 이런 식의 하드보일드 SF라고 적어놓으셨던데 약간 진짜 고어에 가깝네요. 좀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만화를 보면서 사람한테 말 다리가 이식돼 있고 막 생선 뭐 심지어 어항이 이식돼 있는 애도 있어요. 배에 어항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이너한 취향이네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좀 마이너한 코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팔다리 잘리고 이런 것들? 그냥 다음이 좀 계속해서 스스로 마이너를 자초하면서
가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우리는 무조건 그림 잘 그리는 애만 할 거임. 우리는 작품성 있는 애만 할 거임. 우리 좀 있어 보이는 거 할 거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 다음 웹툰을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가짜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컷 죽음의 소리는 4컷으로 돼 있는 공포 만화거든요. 그래서 공포 만화 좋아하시니까 한번 봐보세요. 아니, 봤어요. 이거 봤는데, 그냥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또 이런 거는 제일 문제가 소재 고갈 같은 게 좀 문제니까, 그게 4컷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려면, 컷과 컷 사이에 들어가지 않은 거에서 상상력을 엄청 자극을 시켜야 되잖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컷과 컷 사이에 얘기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뭔가 공포감을 불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소재가 한정적일 수 있고, 생각하는데 계속 사람이 기계가 아니고, 기계도 이런 그러니까 기계는 애시당초에 불가능하겠죠. 이런 걸 뽑아내는 게. 근데 이런 것들 막 공포감과 상상력을 막 증폭시킬 만한 4컷 배치, 이걸 생각한다는 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갈 수 있는 웹툰인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이 거의 20화 정도의 단위로 끊어가고 있으니까 20화 정도에서 완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올라온 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비 작가의 퀴퀴한 일기는 리그 때부터 인기가 되게 많았던 작품인 맞아요. 것 같은데, 일상춘. 확실히 리그 때보다는 좀 아직은 재기발랄함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앞으로를 좀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 웹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케이블 방송하다가 공중파 방송에 나오면은 적응을 이렇게 못할 때가 있는 그런 거죠. 약간 작가 본인이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고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선을 조절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리그에서 봤던 그런 재기발랄함이 조금 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가가 좀 그 특유의 귀여움과 재기발랄함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용회 작가의 도깨비 언덕의 묘한니, 이거는 시즌에 이어가는 그런 작품이고요. 저는 안 봤어요. 저도. 네. 전상영 작가의 NR 뉴월드,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사과 공지가 올라와서 원래 시작하려고 했는데 6월 27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신작이라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6월 안에 시작이 될 거고 한 개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내용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작가는 원래 NR 시리즈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분위기지 않을까요? 약간 미래 디스토피아적인 그 느낌. 작년에 유행했던 그 영화 뭐죠? 영화요? 영화 중에 왜 그거 있잖아요. 막 모래, 막 사막 같은 데서 막 부앙 하면서 달리고. 매드맥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미래 세계인데 약간 뭔가 제대로 된 미래 세계가 아닌 약간 그런 식의 배경에서 항상 좀 잔인하고 흔히 말하는 야한 서비스 컷 같은 거 막 중간중간 들어가고 그런 식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를 그렸다 보니까 이거 NR 월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 그리다가 뉴월드 그린 거잖아요. 이것도 성인 아니에요? 이 사람 항상 성인으로 그렸어서.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NR 월드는 성인인데 뉴월드는 성인이 아니네요.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떨지 궁금하네요. 항상 후방주의로 유명했던 작품이라서. 기다리시면 곧 올라옵니다. 배혜수 작가의 쌍가포차, 이거는 웹툰으로 올라온다고 저희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왔고 송 여사님이 사랑하는 그렇죠. 웹툰 아닙니까? 보니까 고기 먹고 싶더라고요. 깻잎에 고기를 삼겹살을 올리고 고추장을 올린 다음에 마늘하고 어슷썰기한 청양고추를 올려서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 포장마차에서 되게 맛있게 막 굽잖아요. 네. 약간 조드로 느낌 나지 않아요? 글쎄요. 전 초반만 봤더니 그 마트 직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랬던 건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질 않았어서 그 리그 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지금 저도요. 되게 극초반부고 이 마트에서 엄청나게 시달리던 주인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이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그거가 한 아직 거고?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살을 하러 옥상에 갔는데 포장마차가 있어서 뭐예요? 이렇게 하고 같이 뭔가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마치 자살한 것만 같은 연출적인 게 있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뒤에를 보기는 해야겠지만 약간 저는 느낌에 약간 옴니버스처럼 갈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목이 쌍가포차니까 약간 사자를 달래주는 그런 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죽은 사람들의 얘기 같은 거와 그 저승사자 같은 애가 그 마트 직원 괴롭힌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복수처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딱 봐서는. 고기 굽는 장면이 참 맛있어 보였다. 그렇죠. 그 정도는. 좀 더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송 여사님이 괜하게 추천하진 않았을 테니. 그니까요. 홍 여사님도 웹툰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 조금산 작가의 바퀴벌레. 이 조금산 작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다음에서 노숙자 블루스, 세상 밖으로 시동 막 이런 것들 걸출한 작품을 연출했던 분인데 이 바퀴벌레라는 작품은 처음에 저는 그 주인공 침대 밑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나와가지고 아 진짜 설마 이거 벌레 스토리는 아니겠지? 진짜 정말 제목이 문자 그대로 바퀴벌레인 건 아니겠지? 엄청 거대한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직체만한 바퀴가. 그래도 이 작가님이 이거를 재밌게 그릴 거면서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를 묘사한 거더라고요. 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 걔가 살인마였거든요. 침대 밑에. 그래서 그런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다루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항상 이 작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다? 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지대한 것 같아요. 항상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 우리 동네 왜 왔니?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고 보면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만의 뭔가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 같은 게 분명히 있는 작가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재밌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추천입니다. 네. 다른 작품을 먼저 보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다른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근데 아마 다른 것들이 대부분이 유료화돼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찾아서 몇 개 유료가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작가입니다. 딩스 작가의 딩스뚱스. 이거는 뭐 시즌 10을 넘어서 지금 11인가 12 정도 되는 작품이고요. 이어가는 작품. 현철 작가의 도플도 시즌2가 진행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겨울 작가의 연애시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작인데요. 순정 만화입니다. 다음에 순정류가 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 연애 싫어 이러면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원핑거 안정환 작가의 낯선 거울은 예고만 티저식으로만 있어서 지금은 전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낯선 거울이 있나 보다 집안에 나의 처음 본 거울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 나중에 진행이 되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전혀 지금은 뭘 알 수 없습니다. 완결작은 지뚱 작가의 죽어 마땅한 자, 강두영, 이태훈 작가의 더 헌터, 이너한 작가의 축복받은 종양, 유현숙 작가의 우리 집에 사는 남자, 버섯
작가의 학교를 떠나다 박우진 작가의 뭉쳐있는 동안에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 죽어마땅한 자는 우리가 병마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진짜 진지한 만화였죠. 그쵸. 가끔 이 작가가 가끔 진지한 것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지한 거보다는 개그를 더 잘해, 확실히. 확실히 좀 연출력의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았고, 좀 이 만화를 보면서 진한이라는 주인공 이제 주요한 세 인물 중에 진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애가 홍길동이에요. 막 동해본 척 허해본 척 해요. 갑자기 카톡으로 도와줘 이러면은 다음 컷에 등장했어요. 막 이 살인마가 나한테 나를 덮쳐오고 있어 도와줘 이렇게 카톡 보냈는데 와 있어 봐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출 같은 것들이 좀 작품의 완성도를 망치지 않았나.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좋아 보인다. 가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은 작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도 애시당초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크잖아요. 뭔가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나가 보려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니까 굉장히 슬프게도 잘하는 건 개그니까 이제 뭐 퐁당퐁당 하면 되지 않나. 개그 한 번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하고 개그 한 번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하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잘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막 개그 만화 같은 걸 많이 그리던 작가여가지고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을 것 같아서 연출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또 방법도 찾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다른 거는 뭐 보셨나요? 그 버섯버섯 학교를 떠나다 원래 조금 봤었는데 약간 일상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옛날에 보다가 안 봐가지고 그것도 시즌이 꽤 나왔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잔잔한 느낌의 일상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본 거는 이노한 작가의 축복받은 종양 이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 컨셉이 뇌종양, 얘가 임고생인데 주인공이 임용고시 뇌종양에 걸려서 갑자기 머리가 엄청 똑똑해져요. 근데 종양은 종양이잖아요.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종양을 제거하면 다시 예전에 안 똑똑한 내가 되겠지. 근데 머리는 아프지만 막 너무 힘들지만 시험을 막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압박, 가족, 아빠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안 하고 버텨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후기에서 작가가 말하기를 원래는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KBS 무슨 공모전 같은 거에서 수상을 해서 그것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린 건데 결말이 그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첫 출근을 하다가 죽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그 장면이 그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막 임용고시생들이 와서 다 유유유유유 막 이렇게 너무 공감돼요 유유 죽이지 말아주세요 유유 이러니까 작가가 마음이 흔들려서 얘를 살렸죠. 해피엔딩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후기에서 그게 제 작가적 역량이 부족한 거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종양을 가진 가족들이 아니 축복받은 종양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해야 제목을 써도 되냐 막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가의 어머님하고 여자친구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보다 더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원작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다. 자기도 고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이 모티프 있잖아요. 종양으로 인해서 똑똑해졌다. 이거
영화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남자 배우가 존 트라볼타였나 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 갑자기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막 주변에 문제가 있는 걸 막 다 해결해 준단 말이죠,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 주차장이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개선을 다 해주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게. 슈퍼주니어로.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그랬던 거였던 걸로. 그러면 그 종양이 생긴 위치에 종양을 제거하고 똑같은 보형물 같은 걸 넣으면 뇌 신기원이 열리는 그런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모티프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영화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한국식의 맥락이 접목이 된 것 같아요. 모티프는 똑같아도 그게 시험 준비하는 애한테 생겼다 이거니까. 그래서 무슨 잡지책을 보면은 다 외워요, 한 방에. 얘가 잡지를 쓱 이렇게 본 다음에 몇 페이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해봐 이러면은 82페이지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 다 묘사하고 내용 다 읽어주고. 참 인간의 두뇌에 대한 어떤 기억력에 대한 열망은 예전부터 그런 모티프들은 또 꽤 있으니까 슈퍼 천재 모티프라 해야 되나? 기억력의 천재? 이런 것들은 종종 얘기가 되는 소재인데 이제 그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대나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하잖아요. 엄청난 기억력이 생겼는데 하고 싶은 게 임용고시 통과야.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의 인생에서는 거의 전부에 가까운 무엇이 된 거죠. 사실 고시생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대한민국 고시생 화이팅!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거 뉴스를 준비하면서 우리 댓글이 99개인 거예요. 100번째 댓글이 누가 될까? 뭔가 상품을 줘야겠다. 100% 사미호님이겠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충격적인 결과. 저였어요. 제가 사과 댓글을 올리느라고 제가 녹음 준비로 너무 바빠서 업로드 하루 미루겠다. 이거 올리는 게 제 100번째가 됐어요. 안타깝네. 스스로에게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결말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무한도전 네. 릴레이툰이라고 해가지고 무정핑크, 윤태호, 기안84, 뭐 이말년, 주호민 뭐 이런 작가들이 나와서 한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하나씩 웹툰을 그리는 이런 걸 시작을 했더라고요. 가장 6월에 핫한 웹툰 관련된 뉴스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무도와 웹툰의 콜라보 보니까 네이버에서 연재하더라고요. 연재처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릴레이2는 없었던 형식은 아니니까 또 네이버에서 되게 릴레이2는 좀 몇 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무한도전이랑 콜라보를 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전에도 사실 뭐 웹툰 작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사실 무한도전에 나왔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6명이 이러니까 좀 다들 이거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게 되는 웹툰의 위상이 좀 올라갔다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안 감독님은 무한도전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다루는 특집 방송을 안 하냐 그냥 다 연재가 된 이후에 보고 특집으로 한번 하던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연재가 다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제가 방송 잠깐 봤거든요. 무한도전 방송을. 네. 그거 보니까 그 릴레이툰이잖아요. 네. 순서가 제일 먼저 하하 기안84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례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주호민 박명수로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서로 기안84랑 하하는 사실 자기네가 시작이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스토리를 짜는데 뒤에 애들도 어쨌든 회의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 달라. 그래갖고 릴레이가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보면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겠지만 다들 그래도 또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웹툰 작가가 나왔을 때는 웹툰을 그리는 게 방송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마리텔 같은 경우에 이말년 나와서도 그 방송하는 그 뭔가 소통이랑 굉장히 웃긴 짤들 같은 거 그리는데 초점이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 웹툰을 연재하는 식의 시도는 또 없었으니까 앞으로를 두고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니까 막 하하는 되게 황당하게 시작을 하겠더라고요. 자기가 막 50에 갑자기 키가 20cm 큰 거야. 그리고 돈 엄청 많이 벌었고 유재석이 자기 집 사고 그런 설정으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무튼 다 본인의 꿈을. 네. 다들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요. 네. 그림은 작가들이 그리는 거죠? 나눠서 그리던데요? 진짜 못 그리던데, 대충 보니까. 그때 보니까 또 이렇게 팀마다 또 되게 다른 게 그 작가들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보니까 그 얘기가 되는 식이 무적핑크랑 유재석 뭐 그쪽은 유재석만 무적핑크가 잘생기게 그리고 나머지 인물은 유재석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무적핑크가 그렇게 잘생기게 그리는 작가는 또 그래도 잘생기게 그리는 거는 그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주호민 박명수 팀은 주호민이 거의 칭찬 보시더만. 박명수가 뭐 하면 너무 잘했다고 하고 뭐 그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하신다고 계속 그러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박명수가. 그쪽은 좀 박명수가 많이 그릴 것 같은데 주호민이 코치를 엄청 잘하던데 보니까. 그리고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주호민. 정준하 가스파드, 여기도 가스파드가 좀 정준하 많이 같이 그릴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윤태호 작가도 약간 윤태호 작가는 광희랑 하고 있는데 거의 아버지 느낌이에요. 광희가 이걸로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다.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거의 광희 위주로 그릴 것 같은 분위기? 되게 냉정하게 막 하긴 하더라고요. 광희가 자기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 같냐 했더니 미생처럼은 못 그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는 최대치를 정돈된 이말년 정도의 최대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팀도 근데 광희한테 많이 그림을 그리게끔 할 것 같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작가가 주라기보다는 그런 거니까. 그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드 쇼콜라도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달달한 뭐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출근하는데 거기에 막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진 코믹스가 3주년이 됐대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에 가보니까 최애캐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처럼 남자 여자 선택을 해서 남자 캐릭터 하면은 막 이렇게 골라서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응이도 있었어. 남캐. 그래, 남캐긴 남캐죠. 그래가지고 뭐 밑에는 인기작 정렬, 뭐 연도별 이렇게 3년을 했으니까 2013, 14, 15의 인기작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돼 있는데 여자의 인기작은 거의 순정 우리 사이는 이런 거. 근데 우리 사이는 굉장히 인기가 막 남녀 고르게 나이대 고르게 분포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그게 1등이었고 1등. 남자 쪽에서는 레바툰이 1등이었고 통합해서 1등은 그거였어요. 몸에 좋은 남자하고 성인 맞아요. 그래서 역시 팔리는 거는 이런 건가? 이게 사람의 관심을 사는 역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몸에 좋은 남자 계속 1등이어가지고 저 몇 개 봤거든요. 돈 내고. 근데 그게 인기가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앞부분 한 개 정도 결제하고 봤거든요. 근데 뭐 이 남자가 같이 있으면 그런 거가 있으면 되게 몸에 좋은 기분이 들어서 여자가 꼬이는 이런 거잖아요. 그 신체적 접촉을 하면 성적 흥분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남자한테. 그 모티프 자체도
또 그렇고, 그 뭔가 남자가 공격적이지 않은 남자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흔히 이제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남성층에게 인기가 많고 여성층에겐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적은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 1등을 한다는 건 분명히 여성층도 공략하고 남성층도 공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다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얘기를 하려면. 근데 1위 하는 거면 뭔가 남녀에게 고르게 인기가 많아야 1위를 하는 거니까 사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거북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인 만화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몸에 좋은 남자라니.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천계영 작가가 마감 생중계 방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뉴스라기보다는 사실 7월에 하겠다고 해서 7월 19일에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과정을 2시간여를 중계를 하겠다 했거든요. 이게 1인 방송을 하겠다 이거죠, 말 그대로. 어떨지 좀 궁금해요. 저는 보려고요. 그래서 좋아하면 울리는을 시즌 5,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마감하는 걸 중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파괴왕이라는 공모전을 한 것들을 지금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7개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되게 반가웠던 작품이 페북에 대학생이 그리는 공감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진짜 그림판으로 정말 대충 그린, 그러나 걔는 그게 최대치인 것 같은 그림판으로는 그런 거를 그려져 있는데 내용이 되게 공감되는, 거의 막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 다 됐다고 그래서 나와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 있는 이런 공감 있죠. 이런 식의 막 누가 부르면은 왜 이러고 자꾸 급하니까 와봐 이러면 불 꺼줘. 이렇게 되는 공감. 이거랑 지금 파괴항에서 제가 투표하고 왔을 때는 건물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랬는데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또 같이 가. 갈림길이 있는데 또 같이 가. 그래서 말없이 되게 어색하게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딱 갈라졌을 때 파이널리 이러면서 막 환호를 외치는 막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 어색한 공감? 이런 공감 포인트를 되게 잘 찾는 작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등인가 4등인가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한 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병만 만화들이니까 가서 한 번씩 보시고 미래의 인기 작가에게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노전묵시록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거에 떡막이 떡볶이라는 게 실제 제품으로 출시가 돼서 팔고 있더라고요. 매진됐어요, 지마켓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작가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입고가 되면 한번 먹어보고 그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미리 보기가 도입이 돼서 첫 미리 보기 결제 이벤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미리 보기를 어차피 하실 거라면 지금 해서 뭐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하는 걸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인데 올레마켓 웹툰의 영환술사 그리고 코미코의 설레는 기분 이 두 작품의 작가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장기 휴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장기 휴재 소식은 꽤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설레는 기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근황을 블로그에 올린 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시구나 라는 생각이 수술을 들어서. 하고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거의 못 그린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쵸. 건강이 최고죠. 꼭 나아지셔가지고 이 작품을 저희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 작품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못 보더라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의 웹툰 뉴스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네.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수사반장 작가의 김철수 씨 이야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